자, 코 성장 전략입니다. 자, 성장 전략, 우리 사업 계획서에서는 3.3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장 전략에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3-1로에서 작업 아이템의 사업화 추진 전략이 나와요. 추진 전략에 보시면 수익 창출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목표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객 확보, 수익 창출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때는 챗GPT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정말 일 잘하는 직군이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만들 게 크게 네 꼭지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야. 이때는 우리 주 포인트는 경쟁 기업을 모방하세요. 우리가 지금 창업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이제 멘토링 컨설팅 하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작성해요? 어떤 내용을 넣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일단 벤치마킹 하세요. 기존에 나야 똑같은 밀키트 제품을 하는 업체들이 많죠. 그러면 그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 구조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밀키트 제품이 하고 있는데 그 수익 구조를 제가 벤치마킹해서 내 것만 발췌해내면 돼요. 고객 확보 전략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수익 확보 전략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자, 참고하고 벤치마킹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안을 챗GPT에 맡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밀키트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하려고 해.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정리해줘. 자, 내가 생각하는, 자, 망망대해로 그냥 얘기를 하면 잘 안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컨셉, 여기까지 지금 쭉 흘러놓으면서 내 컨셉이 명확해졌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내용을 넣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필요한 중요한 키워드를 발췌하고 내가 살을 붙여서 도식화로 이렇게 투입, 변환, 산출 형태로 만드시면 돼요. 되게 쉽죠? 자, 볼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줘 하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해 주네요. 우선 식재료 개발 레시피, 고객 타치, 수익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췌해서 투입, 변환, 산출로 작성하시면 돼요. 이걸 흐름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투입, 자 여기서 보시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다. 자 이게 이제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죠. 투입하는 요소고. 그 다음에 고객, 자 산출, 고객한테 팔아야 되니까 1차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유아를 통과하고 바쁜 직장 1차, 2차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투입, 들어오는 거 나한테 들어와서 우리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한테는 내가 밀키트 구독 서비스를 판매할 거고 밀키트 상품을 설계해서 취향 데이터를 받아서 상품 설계해 가지고 구독 서비스로 돈을 벌 거야.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은 신선한 원료를 공급받을 거고 판매 대금을 이렇게 지급할 거야. 라고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흐름으로 만들어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더 확장한다면 자, 요리 전문가를 통해서 레시피를 제공 받을 거고, 그거를 이제 판매에 따른 수수료 베이스로 지급을 할 거야. 그 다음에 P2C는 이렇게 잡고, B2B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형태로, B2B는 요리 교실을 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비즈니스 할 거야. 라고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만들으셔도 돼요. 이거를 흐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계획서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되죠. 자, 보시면 요거는 아까 챗 GPT에서 답이 나온 거를 좀 편집한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림을 이렇게 도식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나올 수도 있겠죠. 요게 이제 이러면은 그다음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만드는 거 말고 제가 이제 벤치마킹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BMG라는 것이 있어요. BMG. 자, BMG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9개의 구성 요소를 한 페이지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해주는 이제 툴입니다. 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나의 경쟁 기업. 자, 앞에서 대표적으로 크래시지 경쟁 기업이 있었죠. 제 1위. 우리 밀키트 시장 1위. 그 다음에 쿠킷이라는 걸 정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좀 플랫폼이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렇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발췌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첫 번째로 프레시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BMG라는 모델로 그려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려줘. 자, 쿠키 하나만 하면 되겠죠. 두 개 정도는 해가지고 기세 비즈니스 모델을 이 기법으로 해서 그려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챗GPT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프롬프트 진입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시에 대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틀에 맞춰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 주죠. 자, 저희나 미프레시지 경쟁 기업이나 같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쿠키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 해오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쿠키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요. 이 만들어준 거 갖다가 저희가 벤치마킹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어, 좀 이렇게 그 PT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챗 GPT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캠퍼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틀에 맞춰서 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껴놓는다면 우리가 흐름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투입이 되고, 이게 산출이 되고, 이게 과정이 됩니다. 요 중간들이 과정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러한 흐름 형태로 간략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왔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 이름으로 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뭐 블로그라면 블로그, 뭐 A라는 이름의 블로그 이렇게 실명이죠, 실명. 실명으로 좀 해놔야 조금 컨셉이 아니라 좀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마무리 지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원. 자, 여기 수익 구조를 찾는 거. 자, 우리가 앞서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특별하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수익원이 있습니다. 수익원. 이 수익원이 이렇게 지금 한 5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익 구조를 만들 때 이걸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돼.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3번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해 줘라고 얘기하면 그 수익원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린 여기에서 벤치마킹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원들이 나오고 상세 설명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발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구조를 정리를 하면 일단 B2C, B2B로 저는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와 일회성 주문. 그다음에 B2B는 교육 키트 판매, 입점 수수료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서로의 사업에 맞게끔 모디파이 한 겁니다. 자, 모디파이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단기 주문 이런 거에 이제 일회성 주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밑에 표 형태로 간략하게 만들고 기본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 앞서 제가 저희 설명했죠.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 2장에서 이렇게 기본 패키지와 프리미엄 패키지 이게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한 거 우리가 정했지 않습니까? 이 가격. 자, 이것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자, 논리 흐름이 맞아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끌고 와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 구독 서비스는 기본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일회성은 건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는 키트 판매는 누구 대상 이렇게 해서 얼마 이런 형태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수익 구조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 창출하는 매출액을 산정할 때 근거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뭐 가격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거 월 4만 원 했지만 나중에 5만 원 해도 되고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만 있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객 확보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앞서 이거 여러분 탐샘송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수익 시장을 이걸로 잡았죠. 이걸로. 그래서 성남시를 이제 수익 시장을 잡았는데, 그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을 1차 타겟, 아파트 분요회, 그 다음에 2차 타겟, 직장인 맘카페, 그 다음에 3차 타겟은 어린이집 학부모회, 이렇게 해서 고객 확보 전략을, 자, 이 수익 시장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아파트 분요회를 목적으로 할 거야. 2차는 직장인 맘카페야. 3차는 어린이집 학부모야. 라고 해서 조금 구체성을 띠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야의 맘카페, 학부모에 해놓고 상세 타겟을 꼭 중요합니다. 내가 분야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아파트, 우리가 내가 사는 동의 아파트, 아니면 지역의 뭐 A 맘카페, B 맘카페 이렇게 해서 상세 타겟 지정을 하세요. 지정을. 그래서 여기 선정 이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영업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확보 전략은 이렇게 타겟 고객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물론 이 수치가 있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아파트의 수, 그다음에 맘카페 회원수,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창출 전략. 자, 마지막 수익 창출 전략입니다. 자, 앞서 지금 고객 확보, 여러 가지 이제 4개 계층으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제 목표치가 나와야 돼요. 자, 몇 명. 자, 고객이 제가 이제 가구수라면 몇 명. 그래서 1차, 2차, 3차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자, 1차는 뭐냐면, 자, 1차는 우리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 내. 자, 사업기간 내, 내년도에 1월부터 시작을 할 거면 사업기간 한 6개월 내. 그 다음에 2차는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사업기간 1차를 사업기간, 협약기간 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뭐 계속 사업은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는 시장 확대 전략, 그 다음 3차는 안정화 전략 이렇게 세우시면 큰 무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는 보통 사업 협약기간 내, 2차는 그로부터 1년 정도 후, 그 다음에 3차는 그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목표 고객을 정하세요. 자, 2차부터 여기서부터 보다는 여기 1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1차. 1차가 가장 중요해서 1차를 앞에서 고객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포지셔닝 어떻게 할 것인지 기록적으로 사용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1차 목표 몇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이걸 3단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 그걸 가지고 앞에서 1000명이라고 했죠. 1000명. 1000명이라고 했고, 그래서 B2C, B2B는 이렇게 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수익 구조를 내가 B2B, B2B, B2C로 해서 B2C는 정기부동 일회성, 그 다음에 B2B는 리피트, 입점 수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표가 1000명 중에 자 매출액 이 매출 목표가 이제는 중요하게 잡습니다. 금액을 얼마 할 거냐 얼마 할 거냐 이런 부분 물론 이 B2B 뭐 1차년도 B2B 안 하겠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차년도에 내가 사업기간 내에서는 얼마까지 매출 목표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앞에서 요 내용을 조금 목표 고객을 가지고 우리가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해 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략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평가위원들도 좋겠죠. 평가 되면 아 구체적으로 매출 목표를 가지고 있네라는 것이 더 평가의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 목표를 이렇게 사입해 주시면 되고요.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 자, 어떻게 마케팅 할 거냐? 뭐, 가입 리워드를 준다, 체험단을 모집한다, 뭐, 콘텐츠를 제작한다, 막, 홍보한다, 이렇게 해서 또 별도로 1차를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1차를. 자, 여기서 1차, 2차, 3차를 만드셨지만, 이거는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마케팅 전략은 1차, 이 뒤에는 1차에 대한 목표를 중점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가받을 때 사업기간 안에 할 거를 중점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1차에 대한 부분만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차를 중점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2. 자, 요게 하나 생겼는데 생존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해서 이때는 직접적으로 사업화 성과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내, 협약기간 내 성과 목표, 협약기간 종료 후 추진 계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거는 뭐냐면요. 앞에서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자, 뭐냐면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목표만 제시했어요. 목표만. 자, 목표만 제시했는데 뒤에서는 더 구체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차년도 앞에서 나온 목표 있죠. 목표. 이 목표, 고객과 금액 이거를 더 구체화시켜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정기 배송은 기본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는 얼마, 가구수 몇 명 대상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이 1000명을 이제 쪼개놓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당 얼마, 몇 개월.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 투자, 고용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죠. 여기 보면 양식에 매출, 투자, 고용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과 투자와 고용 이 세 가지를 얼마큼 할 거냐. 자, 금액이 얼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 예창 같은 경우에는 어떤 5천만 원 내외 정도 받기 때문에 그거보다 뭐 한 두세 배 정도, 한 두 배 정도만 돼도 충분히 우리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얼마, 투자 얼마. 투자보다는 사실은 1순위가 매출이고요. 2순위가 고용, 3순위가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창이기 때문에 투자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좀 작성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매출 중심, 그 다음에 고용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도 기존 고용이 아니라 어떤 인력 몇 명. 자, 이 부분 나중에 팀 구성이랑 연관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협약기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약기간 내 1차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수익 창출력, 앞서서 얘기한 수익 창출력과 연계성 있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약기간 종료 후 추진계획. 자, 협약기간 종료됐어요. 자, 1차 끝났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협약기간 내에는 우리가 밀키트, 시장을 진입하는 데까지고, 그 다음에 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안정성 확보, 기술 보호, 생산 라인 구축해서 확장시킬 거다라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이 있어요. 3-3.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업 전체 로드맵이 있어요. 여기는 예시의 표 형태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채우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사업 전체 로드맵은 보통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사업 협약 기간 안에 문제가 아니라요. 기간 뭐 내년 1월부터 2026년까지라고 전체 기간을 잡고 그 중에서 내가 협약 기간 안에 할 거, 시장 검증이다. 자, 이게 협약 기간이죠. 협약 기간 안에 난 여기까지 할 거고 이 이후에는 요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걸 할 거야 라는 거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이제 추진 일정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또 이제 추진 일정입니다. 그다음에 협약 기간 내, 그러니까 앞에는 전체죠. 이번에 협약 기간 안에서 그거를 좀 내로 다운 하면 되죠. 좀 구체적 있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협약 기간 안에 끝날 거 내용들을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부 지원 계획, 집행 계획이라고 해서 뭐 비용 이렇게 해서 예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참고 예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대 1억, 평균 0.5억이다. 한도 이내에서 작성해라.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작성하라고 이게 정확한 가이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대 1억이죠. 최대 1억이기 때문에 우리는 1억에 맞춰 작성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0.5억을 냈을 때 평가받아갖고 내가 우수 평가를 받으면 뭐 7천만 원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5천만 원 냈으면 7천만 원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낸 금액 이상은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수정합니다. 수정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이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항목 작성하실 때는 큰 항목으로 작성하세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금액으로 작성을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수정합니다. 다만 논란 없이만 작성하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인건비를 100% 줬다든가
외주용역비를 100% 줬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1억 안에서 이렇게 그 논란 없이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자금의 필요성 조달계획 이것도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 외에, 이 사업비 외에 여기 보면은 본 사업비 이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외부적인 뭐 상호 개발 자금, 글로벌 진출 이런 자금들을 뭐 얼마 투자할 거냐, 내가 할 거냐, 남이 할 거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깔끔하게 그냥 표 형태로 뭐 정리 하나, 표 하나 이렇게 작성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